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관을 이야기하다, 사설을 이야기하다, 서비스를 이야기하다, 공간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네 편에 걸쳐서 도서관을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는가라는 좀 근간이 되는, 골격이 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도서관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문헌정보학 강의 어디를 뒤져봐도 관장에 대한 얘기를 다룬 데 거의 없습니다. 관장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기능화되어져 있고 그 기능들을 엮어낼 만한 구심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도서관을 이야기하다 해서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 도서관의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그게 누구의 역할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도서관은 아무리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속도서관이라는 생각에서 떨칠 수 없다. 아니, 속성이 도서관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부속되어 있는 개념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자기 노선을 갖고 자기 철학을 갖고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도서관은 누군가의 어떤 조직이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은 종속기관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도서관장의 역할이 무엇일까? 도서관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장은 꼭 도서관장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사서 도서관의 중견 간부들의 역할도 포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마다 옛날에도 보면은 우스갯소리를 뭐냐면 어느 총장님이 부임하면은 총장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좀 이건 어떤 특정 직군이나 직업을 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에 가졌던 어떤 그 당시에 그 습관 관습 속에서 했던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총장님 마치 6급 주사 같아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총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있는데 마치 그 총장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6급 주사가 하는 일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6급 주사가 일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말을 하지?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 아마 6급 주사, 그 공무원 직급에서 6급 주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봅니다. 9급에서 출발해서 자기 역량에 있어서 최대한 맥시멈 숙련되어진 그런 기능성,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6급 주사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에 5급 사무관이 되면은 그런 전문성과 기능성보다는 좀 정책 입안을 하고 기획하고 어떤 그 통솔하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을 둔다면 결국 중견 간부라든가 기관장의 역할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안다라기보다 그런 기능들을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역할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까라는 어떤 그 좀 견해의 차이, 시각의 차이, 뷰포인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기관장 또는 중견 간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문헌정보학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대부분이 사서로서의 역할, 사서로서의 기능, 사서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개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서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속에 딱 짜여진 기능 속에서 사서를 정의하고 있고 사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서의 관점을, 사서의 시각을 좀 더 넓게 쳐다볼 수 있게 해주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게 곧 중견 간부나 기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도 도서관이 종속이기 때문에 그 모 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비전을 충실히 따라줄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죠. 우리 대학의 교훈이 뭔지 아냐?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좌표가 지표가 뭔지 아느냐? 근데 재밌는 것은 학생들도 잘 모르지만 기관장 역시 우리 대학이 뭘 한다고?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나누면서 어디 처장이 되고 부처장이 됐을 때 처장과 부처장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아냐. 부처장은 철저하게 처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처장은 자기 조직을 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 조직을 대변하는 힘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 외부업도 자기 조직도 보호하지만 외부로에게 자기들의 역할을 좀 알려주고 소통하는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가끔 교수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처장들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처장들은 자기가 그 문제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부르죠. 그럼 담당 직원은 FM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되면은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처장의 위치는 이게 이제 난처해지는 거죠. 안 된다. 근데 이제 강제로 되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이제 교수에게 자기를 믿고 왔는데 안 된다고 탁 잘라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둘이 뭉실하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권력으로 이를 강제로 시켜서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수들 속에서는 무능하다는 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그 부처장이 갖고 있는 역할은 뭐니 했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만한 개연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문제가 옳고 그름에 따질 필요가 있고 이게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업무 프로세스를 짚어보고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단계에서 이런 것이 타당한 일인지 부당한 일인지를 따져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부처장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부처장들이 처장의 대행, 그러니까 자기도 처장인 것 같은 행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기관장과 중견관부 역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관장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갖고 자기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비전을 실천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중견 간부들은 직원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는 그 수행하고자 하는 그 좌표, 그 비전이 정당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면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것을 수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정책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자기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를 최대한 분석하고 그 경험을 노하우를 수용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중견 간부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처장급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죠. 도서관에서 관장과 중견 간부 역할이 뭐냐면 관장이 마치 그 일반 교수 같은 역할이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학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들고 야 도서관에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하자 라고 얘기를 꺼내죠. 그때 중견 간부들의 몫이 이제 그 처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듣고는 직원들 보고 저렇게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해버리면 직원들은 반발하게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뭐 업무 분장 안에도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온 일이 아니다 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그 강제로 하게끔 했을 때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중견 간부 입장에서는 관장에다 대고 우리 못합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관장의 시각에는 저 중견 간부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왜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견 간부라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중견 간부가 되는가를 지켜보면 9급, 8급, 7급 이렇게 뭐 급이 있든 없든 그런 단계를 밟아서 이제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역량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이제 그 말한 그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위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동안 사서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을까를 놓고 본다면 업무가 직급이 올라가고 연수가 쌓여가면서 업무가 보다 더 좀 풍성해지고, 경험이 풍성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한다라기보다 기능이 좀 더 심화되어지고 다양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서들이 들어오면 업무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모든 부서를 다 돌려가면서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있어서는 전문성을 구가한다기보다 그냥 이 일 저 일을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제일 허드렛 일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일들, 기계적인 일들, 좀 육체적인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많이 주고, 이제 조금 성장하면 이제 그 안에서 선별을 해서 열람실로 보내기도 하고, 정리팀으로 보내기도 하고, 수소팀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정치도 좀 한몫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성향들도 좀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간에 그 부서 일들이 선임자가 했던 일 경험 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도전받지 않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도전받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늘 해오던 일들을 그냥 답습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비록 내가 몇 년 연차가 올라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더라도 그 쌓아진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익숙해진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허들의 일들을 자꾸 아랫사람에게 맡기게 되고, 본인은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기는, 좀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경험한 도서관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장이 처음 부임하면은 제일 원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원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주는 것과 직원을 많이 뽑아주는 것이죠. 대부분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그 조직에서 원하는 것은 예산과 인적 자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파워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적 자원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훨씬 더 조각나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든다, 좀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뭘 만드냐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면서 업무량 자체는 예산이 늘어나면 업무량도 늘어날 수는 있겠죠. 늘어나면 그 업무량이 인적 자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래 단계에 다 집약되어지고 윗 단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상급자가 되어지고 중견간부로 성장하면 자기들이 여지껏 했던 일들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역할들이 새롭게 주어져야 하는데, 도서관 업무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업무는 안정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체제가 갖고 있는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변화가 많거나 업무가 자꾸 뒤바뀌게 되면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늘 했던 일들을 안 하게 된다든가, 하던 일들을 좀 허술하게 일을 하게 된다든가 해버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전문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문화는 기능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일들을 단순화시키고 책임을 주면서 그 일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도서관 같은 공간은 공공시설이고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다지 그 공간에 대한 변화, 행위에 대한 변화 없이 늘 일정하게 진행되어지고, 심지어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나이든 사서들은, 노련한 사서들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속에서 생기는 갈등도 상당히 크지요. 근데 늘 새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새 것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있던 것을 헐어내고 새 것을 만드는 것이 마치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래된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늘 있던 걸 잘 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그 속에
움직이는 조그만 이벤트들, 매일매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은 껍질을 바꾸고 싶어하고 나이 든 좀 오래된 노련한 사서들은 그 껍질을 유지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는 일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주는 방법이 뭘까죠.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중견 간부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 늘 일이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사건 같은 건 반복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성은 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연을 하면 작년에 했던 강연을 올해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연의 내용을 바꿈으로써 강연이란 큰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강의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강의가 올해 해마다 어떤 테마를 잡아서 올해는 뭐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는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변화를 추구해가면서 그 강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지해가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 강연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과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이고, 중견 간부들은 새로운 강연 테마를 개발하고 새로운 그 연사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해가면서 얘기를 경청하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윗단계에 가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에 맞는가 따졌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 그리고 외부 기관과 연동시켜서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해갖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기관장의 역할과 중견 간부 역할들이 이런 것이겠구나를 보는 것이고, 실제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게 된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일럿을 몇 개 가동하게끔 하고, 그 파일럿 가동에 있어서 젊은 사서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갖고 중견 간부들이 그것을 하나의 공고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관장과 상의 속에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외부 자문 또는 외부의 어떤 그 기관들과 연동해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서관을 건축하는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컬렉션을 개발하는 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작업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자원을 생산해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위아래 구별과 역할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누가 먼저 목소리를 내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거나 조금 나름대로 튀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연속성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때 따르면 그냥 희비가 바뀌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냥 수명이 짧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견 간부나 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이,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그동안 사설을 배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절한 시점에서 중견 간부와 관장이 될 수 있는 제목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서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1차적으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인적 자원의 사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본편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그 중견 간부와 기관장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중견 간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은 뭐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가, 또 기왕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해마다의 그 다이나믹, 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런 테마를 설정한다거나 방법을 좀 수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관장이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좀 기반을 만들고 기초를 개발해서 그것이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가도록 해주는 작업,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견 간부들의 역할이라면, 관장은 자기 모 기관이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어떤 형태든 간에 도서관이라는 기능과 역할 속에서 그걸 어떻게 표방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중견 간부들과 함께 토론, 숙지, 잠을 동원해서 그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고 장단기 프로젝트들을 설계해가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그것을 외부 기관과 연동해서 뭐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서포터들을 발굴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장, 중견 사서들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전체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